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 TV의 곡학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우리 비판과 대안 TV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좀 많이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15일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에서 정확하게 한 달 부족한 그러한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미국에 199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해서 자신 있게 이제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경제가 안 좋았지요. 그때 빌 클린턴이라는 46살 먹은 사람이 뭐를 치고 나갔습니까? It's the economy, the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라고 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임을 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성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 관련돼 가지고 오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총장님. 사실 문재인 정부 처음에 출범할 때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또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국민들에게 매달 보고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판이 없어졌습니다. 언제서부터인가 바로 없어졌죠? 예, 그거는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와 투자와 성장률인데 일자리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기대만큼 안 되고 또 투자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4월 15일 날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야 되는데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경제 상황 중에 핵심인 일자리, 즉 취업자 수보다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장님.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3대 우리가 고용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했고 고용률 상승했고 또 실업률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지표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설날 지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들이 느끼는 경제 괴리 이렇게 많습니까? 첫 번째로 좀 이 취업 문제, 실업 문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까? 예, 사실은 그냥 말로만 좋다가 아니고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시간도 줄이고 해서 자기들 잘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는 항상 지표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는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업률 지표가 있잖아요. 예. 실업률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은 ILO 국제노동기구죠. 예. 거기서 정의하기를 일주일에 단 1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즉 예. 실업자가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업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자, 잘 들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예. 정했습니다. 즉 위에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실업자라는 얘기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실업자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굉장히 이게 정의가 굉장히 협소하네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이라고요. 예. 그런데 실업률이 낮다고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없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구직할 의사까지 있어야 되면은 노력도 했고. 노력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은 실업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쉬었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쉬었음. 쉬었음. 네. 쉬었음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무의도식한 사람들. 아무런 일할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무의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대단히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그런 부류 사람들을 시어슴 그러니까 쉬었음이라고 대답하는 합니다. 사람들은 실업자 수에 포함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일은 안 하고 있으면서 또 구직 활동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일할 의사도 없고 예. 그냥 먹고 자고 무의도식이죠. 이런 사람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굉장히 이야기죠. 많이 늘어나죠. 예. 자, 우리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건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실업률, 위에 정의한 실업자의 어떤 비율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실업률인데요. 예.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일거리가 없어 시간제 근무로 일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체감 실업률은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 지표로 정할 때 뭐로 정하느냐 하면 확장 실업률이라는 개념으로, 즉 확장된 실업률의 개념으로 정의하는데요. 예. 확장 실업률은 잠재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합 가운데서 공식적인 실업자와 실업자로 정의된 예. 사람과 예. 잠재 취업 가능자, 예. 또 잠재적으로 구직자, 예.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안 뒤에 예.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 실업자를 한번 분석해 보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굉장히 협소한 거고 실제로 그렇죠. 따지면은 실질적 실업자는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4년째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 실제 실업률이 20%가 넘었다는 이것도 예. 정부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인데 조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주 협의의 실업률 통계에서는 지난해 실업률이 3.8%인데 그것도 예. 3.8%도 2001년이라면 우리가 IMF 바로 지난 다음이거든요. 예. 그때 4.0%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예. 실업률 자체가.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이 이제 청년 체감 실업률인데 청년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 발표에 의할 때도 22.9%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 최고의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있어서. 그리고 실업자 수가 작년에 이제 뭐냐면 106만 3천 명으로 2016년 이래 4년째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연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예. 이렇게 실업자 수도 많고 특히 청년들은 체감 실업률은 22.9%로 또 제일 높고 22.9%면은 청년 4명 중에 거의 1명꼴로 거의 실업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실업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쉬어섬, 예, 일도 하지 않고 예.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예. 단순 쉬는 쉬어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사실상 이것도 실업률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라는 거는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제외하고 그냥 그 내에서 취업을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실업률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예. 이거는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일할 의욕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예. 이게 문제는 이게 점차 증가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예. 자, 내용을 그럼 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예. 주시겠습니까? 그 쉬었음 즉 뭐냐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2011년 13.3% 있는데 그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쉬었음 인구가 현재 뭐냐면 209만 명일 거예요. 예. 209만 명인데 209만 명은 뭐냐면은 그 209만 명인데 200만 명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예. 근데 국가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먹고 자고 이렇게 무의도식한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 이건 실업률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실업률은 그래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예. 근데 일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보니까 지난 19일, 1월 19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예. 이게 이제 60세 이상은 어차피 이제 일할 그렇죠.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20대의 쉬었음 비중이 많이 증가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 젊은 청년들이 뭔가 개인의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할 의욕도 있고 또 나서고 또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어떻게 심각하냐면
그 문제는 그 60세 이상은 그 자연적으로 이제 쉬었음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20대의 경우 쉬었음 인구가 34만 2천 명으로 예. 1년 전보다 17.3% 4만 9천 명이나 증가했고요. 예. 30대는 21만 3천 명, 40대는 22만 3천 명으로 각각 16.4%와 13.6%나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50대는 14% 늘어나는 40만 6천 명이고, 즉 문제는 뭐냐면 연령이 낮을수록 쉬었음의 인구 증가 쉬었음의 인구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즉 뭐냐면 이게 이제 뭐 가족한테 부모한테 의존하든가 이런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예.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20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예. 자포자기하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그래가면서 또 현 정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예. 라고 해서 국가 전체적 경제 시스템을 통제 경제,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제 정책으로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즉 뭐냐면은 이제 그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그냥 예. 무상으로 푸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그 돈을 받아서 하루라도 살겠다. 이런 사람들만 자꾸 늘리는 건데 과연 이러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미래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 굉장히 예. 자화자찬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이 커지니까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젊은 20대들이 지금도 취업하기가 힘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취업하기가 일자리가 없구나. 결국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 이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면서 일을 안 해도 예. 정부에서 그냥 용돈은 주니까 예. 용돈 받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자. 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결국 세금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주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꺾이고 우리 하이크가 이야기한 노예의 길로 가는 굴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4.15 총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정말 국민들께서 그거를 냉철하게 보시고 유권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쉬었음 인구를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예. 작년에 제가 아는 한 세수가 대략 한 6조 원 정도가 결손이 생겼을 겁니다. 예. 계획 대비. 금년엔 그게 더 커질 겁니다. 예. 즉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 재정 지출은 늘어나가지만은 예. 세수가 줄어들으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 고스란히 국가 빚으로 이제 쌓이거든요. 예. 국가 빚이 나중에 그 더 누적이 돼서 커지면은 그러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되고 또 국가 경제는 더욱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럴 우려를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번 총선 그래가지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구체적인 실업률 또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 총장님 그렇죠. 그 이야기죠, 예. 그죠? 그래서 좀 실업률 가지고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중추가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중추 세대라 그러면 중추라 그러면 중간재 허리 세대인 40대. 그렇죠. 근데 40대가 지금 일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큰일입니다. 자식들 키워야 되고 또 자신의 미래도 대비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는데 예. 구체로 통계를 보면은요. 예. 자, 통계책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2019년도죠.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2천 명 감소했어요. 16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무려 30년 전인 1991년
26만 6천 명 감소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예. 즉 40대가 이제 그 직장을 잃고 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혹자는 그래요. 이게 뭐 대통령 선거냐 국회의원 선거지.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제왕적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예. 즉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외교, 국방 모든 것을 다 정말 무소불위의 힘으로 이제 그 누르고 있잖아요. 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하게 가는 모습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현 민주당 그 정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또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쉬어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중추 세대인 40대 또 취업자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일부 60대 이상은 단기간 근로 또 취업자 수에 잡히고 있는데 이게 늘어났다고 정부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이런 수치들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참 이제 정리하면은요.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이렇게 정말 그 우리나라 국가 미래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현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시중에 나가보면요. 시장에 나가보면 다들 죽겠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그렇죠.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새로운 어떤 뭐냐면은 그 국가 지도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 교수님하고 오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그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그 기대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